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어, 제가 발표해 주는 DDIM입니다. 지난주에 준영이가 발표한 내용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DDPM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지 이제 추후에서도 명확히 이해되실 것 같아서 중복해서 다시 구성해 봤습니다. 수식적인 부분은 지난주에 준영이가 다 증명을 해주고 설명을 해줬으니까 저는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생성 모델인데 생성 모델이란 뭐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Z0과 같은 간단한 분포를 학습해서 보통 정규분포로 학습을 하죠. 뭐 KL 다이버전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간단한 분포 Z0을 원본 이미지나 오디오와 같은 복잡한 분포인 ZK에 근사화시켜서 원본 데이터의 복잡한 분포를 학습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생성 모델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우려는 디퓨전 모델 말고 뭐 겐, VA, 플로우 기반의 여러 가지 생성 모델이 있는데 디퓨전 모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각 생성 모델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경험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겐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VA는 하나의 인코더로만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사화가 불가능해서 정확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뭐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은 인버스 매핑이 가능해야 하니까 분포의 설계가 좀 제한적이고 현실 상황과 떨어진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단점들을 방지하도록 이제 디퓨전 모델이 제안되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간단한 수식과 왜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포워드 프로세스는 디퓨전 모델을 진행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투입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포스테리어는 여기서 Q로 표현되는 것처럼 앞서 구한 포워드 프로세스의 분포인데 상대적으로 쉬운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지안 룰을 통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분포가 이 쉬운 분포인 포스테리어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포스테리어에서 X0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X0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직접 생성 단계에서는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백월드 패스로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이 백월드 패스 같은 경우는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쉬운 분포로 하는 포스테리어가 간이 정답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가 저 포스테리어 분포를 모방하도록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힘드니까 forward 프로세스, posterior 그리고 backward 프로세스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ward 프로세스는 노이즈를 첨가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유도해낸 게 아니라 이분이 이 수식을 만들어낸 건데, X0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1부터 라지 T까지 시점의 디퓨전 프로세스를 진행할 건데,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미의 T 시점의 분포는 이전 시점의 데이터에서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값만큼 곱하고 이 베타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이 스텝을 무한대로 가면서 초기 시점의 영향은 거의 0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마코브 체인에 의해서 디퓨전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짰냐? 밑에 보시면 만약에 x0이 주어졌을 때 이미의 시점 xt의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수식에서 xt-1을 뺐을 때인데 여기서 xt-1을 뺐을 때인데 어, 위의 수식에서 논문에 있는 증명 과정을 거쳐서 x0이 주어졌을 때 임의 시점 t에서 xt의 분포는 이제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알파는 1-베타, 여기서 1-베타 이고요. 이 베타가 0에 가까운 값이니까 알파 t는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알파 t바는 알파 t를 1부터 t까지 다 곱한 값이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t가 클수록 알파 t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알파 t바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x0가 주어졌을 때 t가 엄청 크다면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 이 포워드 프로세스가 어떠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t가 엄청 크다면 이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표준 분포를 따르는 정규 분포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제 기본 디퓨전 프로세스의 기본 베이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베타가 0.2, 베타가 0.05일 때 총 디퓨전 프로세스 10번을 거치게 된 두 가지 예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샘플링 단계에서는 거꾸로 진행되어야 하잖아. 거꾸로 진행되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진행할 건데, 우선 학습을 위해서 포스테리얼 분포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포스테리얼 분포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아까 디퓨전 프로세스의 반대 방향이 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반대 방향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베이지안 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분포들을 아까 다 구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 곱셈하니까 엄청 지저분한 식이 되긴 하는데 그냥 자세한 수식은 중요하지 않고 x0와 xt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방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포스테리어는 정답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x0가 주어져 있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나 텍스트를 생성할 때, 인퍼런스를 할 때, 실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전 스텝의 값만 주어져 있을 때, 포스테리어 분포를 알아내도록 근사시킵니다. 이 XT를 유넷이든 뭐든 집어넣어서 포스테리어와 유사되는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인 뮤와 시그마를 알아내도록 학습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손실함수는 정답인 포스테리어 분포와 아까 뉴럴 네트워크가 서로 유사해지도록 K앱을 달전스로 학습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인 P와 포스테리어 분포인 Q가 유사해지도록 학습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DTP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DDPM은 이 조나단 호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앞서 학습할 때는 포스테리어 확률 분포랑 백워드 프로센스인 P 분포 간의 테일 다이버전스로 학습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접적이라는 P라는 분포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좀 납득되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호라는 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는데 그냥 차라리 이 정답 확률 분포인 포스테리어만 이용하자라는 컨셉입니다. 어떤 시점이든 간에 X0를 예측해봐라. 그래서 포스테리어 자체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정답 확률 분포인 포스테리어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XT는 현재 시점에 주어져 있는 거고요. X0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XT로 X0를 예측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넷이 다음 스텝인 P 분포의 민과 베리언스를 알아내도록 프리딕션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시점인가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하면 X0가 나올까라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학습 방식은 정답 포스테리어와 모델이 예측한 것과 서로 얼라인을 맞추고 했는데 그러니까 단계별로 급급하게 짝을 맞추는 일을 했는데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할 일이 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XT는 알파 바라는 성분에 의해서 얼마만큼 원래 데이터를 지우고 얼마만큼 노이즈를 추가할지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XT가 X0와 입실론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알면 이 포스테리얼 분포를 알 수 있다는 생각에 착안을 해서 입실론을 예측해서 포스테리얼 분포를 알아내도록 로스 펑션을 재구성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각 스텝을 X0를 예측해 보도록 학습을 했는데 입실론을 예측하도록 한 거 비해 퀄리티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시점에서 입실론의 값을 예측하도록 했다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은 각 스텝에서 원본 이미지로 갔을 때 얼마만큼 입실론이 포함됐는지 예측하도록 로스 펑션을 재구성했습니다. 근데 DDPM이 결국 포스트웨어를 학습하고 그 포스트웨어로 또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1000스텝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퓨전 모델을 한 번 학습하려면 VA를 1000번 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1000개의 스텝 중 하나씩 거치지 않고 10스텝만 예측하도록 또는 20스텝만 예측하도록 50스텝만 예측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실험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DDPM입니다.
기술인데 FRD 스코어가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IM이 제한이 되는데 이제 DDIM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간단한 백그라운드로 왜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모티베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DDIM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베이스에는 포스테리얼 수식을 다시 설계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기존의 DDPM에서는 포스테리얼부터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포워드 프로세스부터 설계를 하고 포스테리얼은 베이지안 룰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DDIM에서 이런 수식처럼 제너럴레이션 된 포스테리얼 문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수식은 어떻게 설계되는지 증명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논문의 어펜딕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DDPM에서 언급했던 X0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T 시점의 이미지를 예를 들어 T가 5라면은 0시점에서 다섯 번째 시점인 데이터로 바로 매핑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디퓨전 과정을 거쳤을 때 노이즈의 분포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도록 중점을 맞춰서 설계를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포스테리어 분포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DDPM은 마코브 체인이었는데 DDIM은 논 마코브 체인이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논문의 어펜딕스를 살펴보시면 유도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인 것은 DDPM에서 언급했던 X0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T 시점의 이미지, 예를 들어 T가 5라면은 0시점에서 다섯 번째 시점의 데이터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마지노럴 확률 분포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도록 가장 일반적인 수식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 포스테리오 분포를 재구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포스트를 분포에서 뭐를 이용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시그마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 값을 0으로 두면 그러니까 결정론적 선택이 되는 거고 이 시그마를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두면 기존의 DDPM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DDPM에서는 다음 스텝을 예측하기 위해서 포스테리어가 좀 랜덤성을 띠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다르다 보니까 노이즈적인 성향을 띠게 돼서 정확히 다음 스텝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이 코베리언스가 0이 되게 되면서 디터미니스틱한 딱 정답을 기준으로 디노이징을 시키다 보니까 근사시키기도 더 편하고 분포를 더 잘 추정할 수 있어서 스텝이 적어도 DDPM보다 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실험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 값이 이제 시그마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값이 시그마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그마가 0일 때는 그러니까 DDIM 그 외일 때는 모두 DD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결정론적일 때 그러니까 시그마가 0일 때 스텝을 띄엄띄엄 해도 성능이 일방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DDPM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긴 했는데 아직 좀 스텝을 최소 50스텝, 100스텝을 거쳐야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직 좀 남아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